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영상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2023년도 최신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 로봇 산업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에서 뽑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인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뉴스와 이슈가 나올 텐데 그 이슈에 따른 로봇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그리고 그 흘러가는 로봇 산업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해당 리포트 다운받으신 다음에 영구적으로 소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리포트 다운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어떤 식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시장의 핵심 이슈, 수혜주까지 바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2차전지 딱 한 종목만 꼽자면은 에코프로 BM보다도 세계 1위 2주식이 진짜 대장주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하시면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중국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지금 최신 이슈들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에 대한 핵심 뉴스들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비주류 원통형 배터리의 반격, GM과 삼성이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GM이 삼성과 협력을 맺냐, 아니면은 뭐 일본의 파나소닉과 협력을 맺냐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자금력적인 부분에서는 삼성이 조금 더 유력하다라는 관점이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중국의 배터리가 드디어 유럽 공습을 시작했다. 현재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K 배터리와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는 그러한 관점이 시장에서 핫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유럽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진출 좌절에 실패를 했죠. CATL이 지난번에 이미 미국 진출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걱정 없이 독점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사실 이거는 유럽에서의 더 심각한 경쟁의 시작임을 알리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은 계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된다. 그리고 CATL 그리고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결국 LFP 배터리의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지면서 6년 뒤에는 200기가와트시 규모로 엄청난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따른 중국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까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 이거 비주류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비주류가 맞았죠.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테슬라만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면서 상당히 비주류였는데 이제는 GM, 삼성뿐만 아니라 BMW, 볼보, 스텔란티스 등 다양한 완성체 기업부터 배터리 기업까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통형 배터리가 최근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러한 기사가 나왔고요. 이게 파우치형 배터리에 집중이었던 GM조차도 다른 형태의 배터리를
채용을 시사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삼성 SDI와의 협력설이 힘을 받은 겁니다. 파우치형뿐만 아니라 이 안에다가 이제 원통형도 갈 수 있고 각형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GM에서 언급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내용이 현재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도 있고 밀도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러니까 단점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제작 공정이 상당히 편리하고 대량 생산에 상당히 적합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가 급속도로 시장에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이 원통형 배터리로 인해서 자동차 업계가 전환이 빨라지면 당연히 산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빠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거기에 따른 완성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만큼 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까지 4배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게 적은 금액 뭐 1조에서 4조가 되는 게 아니라 50조에서 200조로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산업에 2차 파동이 온 게 아니냐라는 관점이 있을 정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이 나온 거고요.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뛰어든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들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 지난해 기준에서 배터리 생산량이 거의 20%에 가깝게 18% 정도 성장을 했죠. 분명 큰 수치의 성장은 맞지만 중국의 CATL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의 성장을 보여줬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50%의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준 곳은 중국이고요.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CATL이 예전에는 이제 LG 엔솔과 CATL이 경쟁을 하면서 1위냐 1위냐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BYD와 비아디와 2위를 놓고 경쟁할 정도로 중국의 내수 시장의 힘이 상당히 강하고요. 그 내수 시장의 힘으로 성장한 비아디와 CATL이 이제는 중국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장악을 하면서 내실을 다 다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중국은 우리 거니까 해외 시장을 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중국 배터리 유럽 공습 K배터리와 주도권 경쟁을 예고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내실을 이미 꽉 다지고 해외에 진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을 필두로 비아디, 거시안 등 주요 기업들이 독일을 거점으로 유럽 전역에 생산 라인을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배터리 시장에 한 발 앞서서 진출했던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럽 시장을 꽉 잡긴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위협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현재 K배터리 3사가 유럽을 얼마나 꽉 잡았느냐면 생산 시설비의 비중의 60% 이상, 65%가 K배터리고요. 판매 점유율은 거의 71%, 72%에 육박할 정도인데 아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K배터리가 유럽 시장 장악한 거 맞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럽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해마다 이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즉 앞으로 유럽에다가 중국이 돈을 더 쏟아붓게 되면은 이 점유율이 어디까지 밀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중국이 지금 어떠한 전략을 쓰냐면은 CATL이 현재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DR 글로벌 예탁 증권을 발행을 통해서 이 투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 8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은 CATL은 GDR 발행을 통해서 약 50억에서 60억 위안 하나로 한 9,300억에서 한 1조 1천억 정도에 대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나왔고요. 이게 스위스 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빠르면은 올해 안으로 상장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내용이 일각에서 이미 나왔고요. 유럽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자금을 빠르게 갖고 와서 조달해서 넣어야 되는데 이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스위스 시장에 상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현재 시장의 가장 보편적인 중론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우리나라가 이미 시장을 먼저 선점하고 있고 유럽이 돈을 쏟아붓는 유럽에 중국이 돈을 쏟아붓는 만큼 우리도 돈을 쏟아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다릅니다. 왜냐면은 미국 진출에 실패한 중국이 유럽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다가 쓰려고 했던 돈까지 전부 다 유럽에다 쏟아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LFP 배터리, 가격이 저렴한 배터리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이고요. 지난해 이 독일 에르푸르트 공장을 가동한 CATL이 헝가리에다가 73억 4천만 유로를 투자해서 두 번째 공장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공장을 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세 번째 공장도 건설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첫 번째 공장,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을 빠르게 증설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한 게 아까 제가 스위스 시장이 상장하면서 돈을 자금을 조달한다고 했죠. 중국 배터리 업체인 거시안과 신항단은 이미 스위스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CATL과 똑같은 방식으로 GDR 발행을 통해서 6억 8,500만 달러와 4억 4천만 달러를 이미 조달을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도 분명히 유럽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중국이 이렇게 투자하면은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배터리 산업의 3대 강국이 이제 중국, 유럽, 미국인데 중국은 이미 중국이 장악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경쟁을 하면은 유럽 시장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나라는 투자 안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이 현재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 능력 확장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돈을 가지고 오려면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들에서 조금 낮은 금리의 대출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이 좀 필요한데 경기 침체와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자금 동원이 쉽지 않습니다. 이 자국의 정부의 막강한 지원으로 빠르게 투자하고 있는 중국과는 유럽 시장에 적극적인 공략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의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의 자금 상황을 보면은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2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SK온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원이 좀 안 되고요. 삼성 SDI가 이 북미 시장에 투자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하면서 3조 2천억 원으로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편에,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일단 우리나라 K배터리의 자금 상황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IPO를 통해서 12조 원에 달하는 투자 제한을 마련을 했지만 현재 2조 2천억이 되지 않는 돈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연이은 투자를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죠. 미국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애리조나주에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려고 했다가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현금 자산이 조금 유지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계획도로 추진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실상 LG엔솔은 유럽 시장에 돈을 투자하기에는 여유가 아주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당초에 4조 원대를 계획했던 이 프리-IPO에서 그의 4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밖에 안 되는 8천억 원을 유치합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이 모회사 SK이노베이션에서 급하게 2조 원 정도를 수혈하긴 했지만 향후에 이 수조 원씩 들어가는 투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각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이 북미를 향해서
투자를 예정한다라고 언급했던 금액이 현재 2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투자 비중이 상당히 적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조 2천억 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북미 시장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이 GM과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압도적인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자금력이 여유가 넘치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즉,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 관계를 보자고 하면은 가장 큰 중국 시장은 어때요? 중국 기업이 장악을 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을 제외한 그 대다수의 기업들이 경쟁을 하겠죠. 한국과 일본에서의 싸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유럽 시장이 이제 핵심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 확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2023년도에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는 기업이 또 중국 기업이 될 수 있고요. 중국 배터리인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 속도가 엄청나게 가속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유럽 시장을 시장으로 엄청난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만으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3대 시장 중에 하나인 유럽 시장을 통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배터리 업체가 유럽 현지의 기업과 손을 잡고 대형 배터리 기가 팩토리를 짓기로 결정한 만큼 지금은 이제 삼원계 배터리가 현재 배터리 주도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의 주도권이 변화될 수 있다 정도로도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LFP 배터리의 성장률이 빠르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죠. 일단 에너지 밀도라는 단점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 이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주목받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 시점, 지금 상황 속에서는 급성장을 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BM이 지금까지 하이니켈 양극재의 강자로 꼽혔거든요. 근데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저가형 양극재 시장을 타깃으로 삼아서 LFP 배터리도 양산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산을 왜 그렇게 신경 쓰냐? LFP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겠죠. 고부가 하이니켈에 집중했던 이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중저가형까지도 대폭 확장해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이런 두 개의 여러 가지의 국가에서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벽을 쌓고 있는 가운데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같이 벽 쌓을 필요 없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의 틈새 기회를 노리는 전략으로 엄청난 성장을 기대하는 그러한 관심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2월 달에 양극재 관련주인 에코프로 BM과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이 지금 현재까지도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은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분명히 숨어서 수혜를 보는 산업이 있을 거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산업, 즉 현재 바닥에서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산업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산업이 뭐가 있냐? 바로 전해액입니다. 이게 양극재,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뭐 5%, 8%, 10%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갖고 있는 이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약 1기가와트 시당 1300톤의 전해액을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니켈, 코발트, 망간 이 3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기가와트 시당 800에서 900톤 정도의 전해액을 사용을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LFP 배터리가 이 NCM 배터리,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배터리보다 45%에서 60%에 육박할 정도로 전액을 많이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즉 중국의 LFP 배터리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폭증할 산업 중에 하나가 이 전액 산업인데 아직까지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이 높게 나오지 않으면서 앞으로 실적이 높게 나오면 그때부터 주목을 받을 텐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실적이 높게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주목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핵심 산업이 이 전액과 관련된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첫 번째 종목은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납품하는 이 전액 전문 회사인데 지금 배터리 산업의 초호황에 힘입어서 국내에서도 드디어 글로벌 소재 대기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전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엔캠을 제외하고는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CATL 등 중국의 3대 배터리 업체에도 전액을 공급합니다. 즉 중국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현지 업체의 합작 공장 건설까지 했을 정도로 중국과 밀접한 중국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IRA에 대한 호재도 있고 유럽 시장으로 인해서 LFP 배터리에 대한 물량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엔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바닥에서 놀고 있는 그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서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첨보입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전액 첨가제를 생산해서 에너지 밀도, 수명, 충전과 방전과 그리고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전해질을 생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액 첨가제를 생산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뭐 12와 뭐 12위와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최근에 10위 한번 진입을 하긴 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증설을 본격적으로 해서 출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얘네가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LCD 식가격 첨가제나 반도체 공정용 소재 등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첨보라는 기업입니다. 즉 앞으로 이 배터리 소재에 관한 쇼티지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따른 걱정이 없는 기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전액 산업의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엔캠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서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는 이런 전액 양극재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액 관련주들도 투자하고 싶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리포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아마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은데 다른 것들 누르지 마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김용민이 들어갔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른 것들 잘못 들어가면은 광고 전화, 광고 문자 올 수 있으니까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실 수 있게 나와 있고요. 설치는 당연히 100% 무료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광고 전화랑 광고 문자 안 오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광고 전화나 광고 문자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필요한데 여기는 전화번호가 적을 수 있는 란이 없습니다. 즉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하시고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거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 하단부에 로봇 섹터 총정리 PDF라고 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다운로드 당연히 100% 무료고요. 다운받으신 이후에 영구 소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셔서 해당 자료집 꼭 다운로드 받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 자료집 다운로드만 무료고 나머지는 또 돈 드는 거 아니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요.
평생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절대 돈 나갈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되시겠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급등 추천주, 매일매일 김용민 대표가 직접 종목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월 10일, 2월 9일, 2월 8일, 2월 7일, 2월 6일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단기 매매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군들, 내일 당장 혹은 단기간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업로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거 수익률이 괜찮은지 혹은 이 종목군들이 내 매매 스타일과 맞는지 확인하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장전 급등 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리고 그 강한 이슈에 대한 수혜주들을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 시작 전에 8시 50분에 8시 30분에 즉 8시 50분부터 8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슨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이슈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그 강한 이슈들에 대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그 관련주는 왜 이 이슈에 편입됐는지 여러분들께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누구나 100%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최신 이슈와 거기에 따른 수혜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용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부에 있는 따봉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힘내라 응원 댓글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어플 다운은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체크하셔서 이용하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2월도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